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와, 깜짝 놀라. 자, 이제 뭐 어제 오늘 계속 지금 언론에서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뭐 기준금리 인상 뭐 예전에는 얘기를 하더라도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한국은행이 무슨 기준금리 인상이야.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이었거든요. 자,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를 넘어서 이제는 그냥 한 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 번씩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살펴드리면은요. 증권가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2.5%에서 이창용 전 총재죠. 이젠 전 총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총재가 계속 동결 2.5% 사수 뭐 이러면서 계속 해왔는데 결국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해외 이제 글로벌 뭐 투자은행들 이런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 연말에는 3%. 와. 자, 이렇게 되면 2.5%에서 3%로 물론 두 번 나누어서 0.25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계속 기다리다가 어떤 시점이 왔을 때 한꺼번에 빅스텝 뭐 2. 그러니까 이제 0.5% 올리면 이제 2.5에서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증권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뭐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한국은행이 이런 빅스텝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겠지만 그 주요한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조금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분 좋은 이야기부터 좀 말씀드리면, 야, 4월 수출이 무려 859억 달러. 야, 미쳤다. 이 좋아서 미친 거죠. 이런 건 괜찮죠. 자, 800억 달러를 넘어선 게, 자, 이게 뭐 거의 사상 초유일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뭐 이란 뭐 지금 전쟁, 미국 이란 전쟁 이 와중에도 4월 수출이 800억 달러. 뭐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뭐 실적인데요. 반도체. 야, 박수 이거 한번 쳐야 되네요. 네. 엄청납니다. 뭐 우리가 삼전닉스, 네,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가 정말 짱짱하게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 결국 174%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것이 뭐 좋아지겠죠. 물론 뭐 일전에도 제가 한번 살펴드렸지만 이런 반도체의 호황이 전체적인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을 일으킬 만큼 그 정도 온기가 가느냐 그거는 조금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수출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성장률들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1.9%에서 무려 2.7%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2%에서 지금 뭐 글로벌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뭐 초중반까지 낮추는 곳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수출이 좋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 길어질 것 같은 이런 지금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올해 성장률을 무려 1.9에서 2.7%, 0.8%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야 이런 뭐 정말 사실 이게 뭐 현실화 된다 그러면 뭐 상당히 좋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지금 1분기 GDP, 실질 GDP도 나왔죠. 물론 아직 뭐 이렇게 잠재긴 하지만 0.9%에서 1.7%. 야, 이것도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0.9, 1.7이면 거의 더블입니다. 지금 거의 1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이 더블 가까이 지금 거의 이거는 이제 뭐 실적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아까 현대경제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2.7%, 2% 후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정말 기분 좋은 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바로 이거잖아요. 성장률의 상향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상향된다라는 것은 결국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라는 또 요런 조금 좋지 않은, 그러니까 우려해야 되는, 걱정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장률만 상승하면 뭐 조금 그렇겠지만 지금 성장률 상승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왜 물가를 지금 걱정해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육과 고환율. 자, 지금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이 상태로 성장률이 지금 높은 상태에서 고육과 고환율까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물가가 무려 3%에 재진입할 수 있다. 야, 그래도 2% 아래쪽으로 계속 조금 관리를 해왔었고 좀 높다고 하더라도 2% 초반 정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물가가 실제로 3%에 재진입한다 그러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일단은 고유가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6달러까지 지금 가 있고요.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도 110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고유가 뭐 이거는 계속 기정사실화다. 또 이게 후폭풍 계속 지금 길잖아요. 특히나 2월 28일 날 미국 이란 전쟁이 뭐 발발했다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국제 유가가 요 사이에, 그러니까 2월에서 3월 지금 4월 지나는 딱 2달 사이에 국제 유가가 무려 60%가 상승을 했어요. 야, 이게 뭐 유가가 60% 올라간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런 그 후방산업 뭐 이런 것들, 뭐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에너지 안 쓰는 산업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생산원가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고, 특히나 뭐 이런 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게 없겠죠. 그래서 물론 뭐 농산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뭐 농사 짓는데도 기름 안 들어가는 농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 건설도 마찬가지고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모든 뭐 물가가 올라가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게 뭐 미치는 영향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환율이 지금 난리도 아니죠. 우리나라가 1480, 아니 이게 아니 환율이 이제는 놀라지도 않죠. 환율 뭐 1480, 그래? 뭐 우리가 환율이 제가 이제 계속 뭐 살펴드려 왔지만 1,300원대 정도에서 1,400원 뭐 뚜껑만 열렸다 그러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근데 이제는 1,400원대 들어와서 1,500원 뚜껑도 한번 열렸다 닫혔다 했죠. 자, 그리고 지금 환율이 1,480원대, 그러니까 1,400 중후반대에서 1,500원 뚜껑이 열릴까 말까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제는 조금 둔감해진 것 같긴 해요. 워낙 지금 환율이. 그래서 1,400원이 뉴노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환율이 1,400원이 뉴노멀이 되겠어? 이제는 그냥 뉴노멀이에요. 1,400원 아래로 지금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계속 지금 1,400 뭐 70원, 80원, 여기 뭐 낮아져도 1,450원대 뭐 이러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계속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자, 결국은 모든 것이 지금 뛰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장난 아니죠. 뭐 사실 수입 물가뿐만 아니잖아요. 뭐 수입 원자재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물가는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수입 물가가 무려 18.4%나 뛰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신현송 하는 총재, 이제는 하는 총재가 바뀌었죠. 이창용 총재는 이제 전임이 돼버렸고 이제 신현성 총재가 이제 신임 총재인데, 자, 이분이 매파로 분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가에 대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도 계속 자, 물가와 성장 중에서 어느 것에 무게를 둘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물가에 무게를 두게 돼. 이분은 계속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만약에 금리 인상이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써서 물가를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게 지금 신현성 총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금 생각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매파적인 총재가 하는 총재가 이제 뭐 이번 달부터 이제 뭐 금통위를 이제 이끌 텐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하는 전체가 좀 매파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지금 물가가 그만큼 지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 한국은행은 당연히 물가 아니야? 물가를 잡아요. 물론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성장을 뒷받침해야 되겠지만 지금 GDP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들은 물가 상승을 밀어 올릴 정도의 성장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물가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지금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물가에 무게를 두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 그렇게 되면 물가에 무게를 둔다라는 것은 물가 상승이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도. 자, 이런 상황에서 미현준이 지금 뭐 4월 말이죠. 파월이 이제 마지막 FOMC였죠. 마지막 FOMC에서 결국은 3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뭐 물 건너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3.75 뭐 이것도 지금 그렇죠. 기준금리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이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2.5%인데 미국이 지금 3.75면 1.25가 미국이 높은데 미국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비둘기 이런 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더더구나 지금 미국도 똑같습니다. 동결 인하를 못하고 동결했던 이유가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똑같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 이거를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매파적인 동결이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중반까지는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계속 고공행진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 이 지금 보시면 여기가 확인을 지금 해드리면은요. 자, 요 지금 6월 9일이죠. 6월 9일. 내년 6월 9일이에요. 내년 6월 9일. 여기 지금 패드워치를 제가 지금 돌렸는데 내년 6월 9일이면 내년 지금 완전 하반기 이제 들어가는 뭐 여기잖아요. 이게 3.75%가 60. 지금 4%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는 지금 뭐 올해 안에 적어도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많았는데 아예 이제 올해 지금 금리 인하는 끝났고요. 아예 지금 뭐 전망이 지금 없고 지금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도 60.4%가 3.75 동결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4.0%가 24%나 됩니다. 지금 인하 쪽은 10%밖에 안 되고 자 결국은 금리 인상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 굉장히 지금 매파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패드워치 상으로도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파월이 정말 끝까지 트럼프의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나 의장직 사임하는 거지 나 이사직은 계속 수행할 거야. 아니 뭐 내가 한 자리 비우면 또 트럼프 쪽에서 뭐 이렇게 금리 인하 쪽에 뭐 비둘기 한 명 더 넣을 텐데 나 그거 안 하지. 내가 뭐 이 미연준을 지켜야 돼. 자 결국 파월이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트럼프가 완전히 열받았죠. 이것 때문에. 자 그리고 새로 지금 지명을 했던 지금 케빈 허시 워시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도 마찬가지. 야 너 저기 뭐야 이렇게 트럼프가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 말 들으려고 지금 꼭두각시 아니야? 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시도 나 꼭두각시 아니야. 뭐 나도 지금
뭐 금리라든지 이런 난 독립적으로 할 거야. 독립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어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매파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 모든 것들을 상황을 봤을 때 미연준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게 뭐 비둘기적으로 갑자기 바뀌는 이런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까 FOMC 뭐 이런 전망을 하는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와 있어서 내년 6월까지 일단은 없는 걸로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더 많은 게 시장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 결론적으로 물가가 지금 3%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3%에 만약에 재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거 뭐 당연히 한국은행 지금 빅스텝 밟아야 이건 하지 말라 그래도 빅스텝을 밟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 과정에서 한 번 0.25를 올리고 또 한 번 0.25를 올려서 자 결국은 뭐 한 7월 9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두 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방에 갑자기 뭐 이런 뭐 고물가 상황이 난다 그러면 한 방에 빅스텝을 밟을 수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한국은행이 2.5%인 기준금리를 3%까지 그러니까 0.5% 빅스텝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어떻게 갈지는 계속 물가 상황이나 이런 걸 지켜봐야 되겠지만 심각한 상황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당연히 지금 이런 스탠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결국은 이런 국채금리 같은 그렇죠? 국채금리가 시장금리잖아요. 이 시장금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매파적이네. 이렇게 가면 당연히 이런 국고채금리 같은 국채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년물이 지금 3.59까지 가 있고 기준금리보다 스프레드가 엄청나죠. 지금 뭐 0.2자 아니죠. 뭐 1. 지금 0.9% 야 1%가 스프레드가 넘게 나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는 거고요. 자 5년물 같은 경우에도 3.758이에요. 이건 뭐 미쳤죠. 금리 발작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고 자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3.844까지 뭐 장기 뭐 지금 뭐 중기 단기인 뭐 2년 같은 경우도 3.476 뭐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뭐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고 은행채 금리 자금 조달 금리잖아요. 이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결국 고금리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러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5대 은행인 하나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지금 상단이 6.681이에요. 6.681이면 6.7%잖아요. 6.7%면 이거 거의 뭐 7% 아닌가요? 자, 그리고 농협은행의 지금 주담대 지금 5년 주기형 변동 같은 경우도 여기는 아예 6.8로 가 있잖아요. 지금 6.8로 가 있습니다. 6.8. 뭐 거의 7%고요. 자, 그리고 K뱅크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담보대출이 8.5%까지가 있습니다. 8.5%에서 반올림하면 9%까지 난리가 시중은행은 이미 7%까지가 있고 지금 이런 인터넷 은행가들 같은 경우는 9%까지가 있는 이게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뭐 현주소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 이제는 고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나 사이클을 절대 기대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 은행들이 대출 총량제 때문에 대출 총량제에서 대출을 줄이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은행에 오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금리 높으니까 다른 데 가서 받으세요. 다들 이렇게 올리면 방법 없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고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이클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부동산 호재가 있으면 막 집값이 막 난리 나고 이것 때문에 뭐 신문 방송 뭐 난리 나고 들썩들썩 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호재가 있어도 집값이 하락하는 자 이런 충격적인 사태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GTX A 노선이 올 하반기에 전 구간이 개통된다는 엄청난 뉴스잖아요. 야, 그렇게 기다려왔던 GTX A 노선이
이제 하반기 결국 이제 삼성역이죠. 삼성역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파주 운정에서 지금 부에서 삼성역까지 오는 여기는 지금 이제 서로 지금 여기는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지금 여기 지금 동탄까지 요 구간은 서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삼성역 구간이 여기 이제 복잡하죠. 이제 명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해서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그렇지만 이게 올 하반기에 개통이 되면 결국 파주에서 동탄까지 이제 GTX를 타고 쫙 갈 수 있는 거잖아. 더더구나 지금 강남권 중심권 쪽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GTX 어떤 역사상 한 획을 긋는 엄청난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TX A 노선이 하반기에 전 구간 개통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시장에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GTX B하고 C 노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착공하고 정상화해서 제대로 간다. 뭐 이런 뉴스들까지 물론 이건 뭐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 GTX 관련해서 기존에 추진했던 A, B, C 노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을 지금 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호재 구간에 있는 뭐 지역들의 집값이 그러면 뭐 갑자기 뭐 난리가 났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주 지금 운정신도시잖아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44평형 15억까지 갔던 게 7억 6,500. 지금 뭐 당장 며칠 전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뭐 다 지금 4월 그렇죠. 얼마 전 지금 상황들 21층인데도 이렇게 49%가 폭락한 이거 완전 반토막이잖아요. 15억짜리가 7억대까지 폭락하는 정말 충격적인 거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운정 화성 파크 드림 시그니처 33평 같은 경우에도 9억 5천이면 10억 턱밑까지 갔던 게 4억 5천. 이것도 뭐 완전 반토막이 넘네요. 마이너스 52%. 충격적인 요 반토막 거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한울마을 7단지 3부 르넥상스 45평 같은 경우에도 7억 8천이면 8억 턱밑까지 갔던 게 4억 5천까지 마이너스 42%. 뭐 거의 반토막 가까운 거래고요. 그리고 한울마을 2단지 운정 벽산 블루밍 같은 경우에도 34평형 6억 5천까지 갔던 게 3억 4천까지. 이것도 뭐 마이너스 47%. 전부 다 마이너스 50% 가까운 충격적인 뭐 거래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GTX 뭐 하면 뭐 GTX B 노선이죠. GTX B 노선 때문에 사실 송도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건데 이 송도 도시합 송도 마리나베이 33평형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2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5억 3천까지 폭락하는 야 완전 저층도 아니고 지금 7층인데 7억 2천이 폭락해서 마이너스 57%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22년 이제 막 GTX 관련해서 막 엄청난 호재가 있을 때 송도 집값이 12억이 넘었었는데 이게 5억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이것이 GTX B 노선이 이제 정상적으로 착공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이런데 이 난리가 지금 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송도 이편한 세상 34평 같은 경우에도 10억 7,500이면 11억까지 갔던 아파트는 5억 9천. 자, 10억대가 5억대까지 떨어지는 거 완전 반토막이잖아요. 마이너스 44%고요. 송도 SK비어 34평 같은 경우에도 11억이 6억 6천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0% 충격적인 하락 거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평택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반도체 와 슈퍼사이클 삼성전자 뭐 난리 났어 뭐 이렇게 요즘 뭐 셔샷건인가 네. 뭐 삼성하고 뭐 SK하이닉스 뭐 셔틀버스만 서도 집값이 올라간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자, 어쨌든 반도체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택이고 더더구나 지금 여기는 GTX A 노선하고 GTX C 노선 연장 호재까지 있어서 사실 평택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거든요. 특히나 뭐 고덕이라는 곳은 그 중심지가 되겠는데 신한 인스빌 시그니처 37평 같은 경우에 11억이 넘었죠. 5년 전에 11억이 넘었던 집값이 5억 7천.
결국 아니 5년 후에 이 11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마이너스 49%. 정말 집값이 반토막.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 33평 같은 경우도 9억 2,710억 턱밑까지 갔던 게 5억 4천, 5억까지 마이너스 40%가 폭락해 있고요. 평택 센트럴자이 3단지 34평형도 7억 넘었던 아파트가 4억까지 마이너스 41% 폭락해 있고요. 우미린 레이크파크 33평 같은 경우에도 6억 2천까지 갔던 게 3억 2천으로 마이너스 46%. 완전 이런 것도 반토막. 결국 5년 전 집값 밑으로 뚝뚝뚝뚝 그것도 마이너스 50%씩. 아니 5년 전 집값 밑으로 보통 뭐 이렇게까지 상상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이게 전혀 이거를 뭐 이렇게 다시 뭐 좀 반전시키는 이런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전혀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고금리 상황의 지속.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큰, 사실 우리가 21년 이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제로금리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지금 금리가 0.75였나요? 0.5였나요? 뭐 0%대 어쨌든 0% 기준금리에서 주담대 금리가 2%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아까 보셨듯이 뭐 7%, 9% 얘기가 나오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에 건립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 세종에서 퇴임식을 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고 지금 어쨌든 건립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임기 내에 건립한데 뭐 집값 난리 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호재가 이제 전혀 안 먹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종 최근에 집값이 다시 또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새뜸 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43평 같은 경우에 5년 전에 15억을 터치했던 아파트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7억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15억짜리가 7억. 그것도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지금 이거 이제는 안 먹힙니다, 이런 게. 그래서 거의 8억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52%. 완전 반토막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새샘 7단지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42평 같은 경우에도 13억 6천, 14억 턱밑까지 갔던 게 8억대까지 마이너스 41% 충격적인 거래고요. 해밀동 해밀마을 2단지 40평 같은 경우에도 13억 4천까지 갔던 게 7억 9천, 마이너스 41% 충격적인 거래입니다. 세종 중흥 S클래스 리버뷰 33평 10억 3천, 5년 전에 10억을 넘었던 아파트가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5억 8천까지 5억대까지 10억짜리가 5억대로 완전히 반토막이 난 마이너스 43% 충격적인 거래가.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이걸 막상 당하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걸 멘탈 털리는 완전 광탈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충격적인 상황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마을 7단지 레미안 45평 같은 경우에도 15억 5천에서 6억 2천 다 비슷하네요. 마이너스 40% 하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천마을 2단지 퍼스트 프라임 38평 9억 3천까지 갔던 게 4억 9천 마이너스 46%. 아니 5억 아래로도 이렇게 또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한두 개가 아니군요. 자, 세종 고운동의 가락 22단지 중흥 S클래스 에듀힐스 33평형 8억 3천에서 4억 3천 8억이 4억 10억이 5억 마이너스 46% 충격적인 폭락 거래가 터져 있습니다. 가랑 6단지 프라디움 25평형 6억 4천 이게 5구 타입 소형 평형대도 이렇다는 거잖아요. 3억 7천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42% 완전 5년 전 집값 밑으로 반토막 아래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3% 재진입을 앞두고 있다. 자, 이런 지금 전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자, 결국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빅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 2.5%인 기준금리를 3%까지 올리겠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 하는데도 결국은 대출 총량제까지 걸리면서 우리나라 지금 7%에서 지금 9%, 또 시장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채금리. 그래서 지금 7%, 시중은행이 7%,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 9%까지, 은행금리가 9%까지인 이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3%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은행금리는 8%에서 거의 9%,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 무조건 이건 10%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는 금리 10%, 주택담보대출, 은행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10%를 넘어서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각오를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그래도 지금 5년 전 집값 밑으로 5년 전 집값에서 반토막 나는 상황인데 전국의 집값이 곡소리가 터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일단 전망을 드리겠고,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또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참 이렇게 매일 확인을 하다 보면 일부러 뭐 작은 것 하나 사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일부러 구매를 해주셔서 뭐 정말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너무나 다양한 것들,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다양한 것들을 또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또 어떤 분들은 와 정말 가끔 고가 제품들까지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걸 뭐 자주 작은 것 하나든지 또 가끔 고가 제품이든지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도움이 되려 뭐 이제 되어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이런 거 확인할 때마다 참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장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